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배우고 내용 정리를 했는데 추가 활동으로 윤선도의 또 다른 작품, 만흥이라는 작품을 같이 볼 거예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 수능특강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수능특강 책을 펴고요. 수능특강. 자, 수특 49페이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쪽에다 잘 써놔야 돼. 윤선도라는 그 조선시대의 학자가 어쨌든 그 남긴 시조들이 굉장히 특히나 연시조를 이렇게 썼는데 작품성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시를 한번 볼 텐데 연시조예요. 시조 이렇게 한 수씩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 되면 연시조입니다. 2개 이상 되면. 자, 만흥은 총 6수짜리 연시조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세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건 흥이 막 엄청 가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의 흥이 막 가득할까요? 지난주에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 사람은 속세 싫어요, 자연 좋아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가득한 흥도 어디에서? 그렇죠. 자연 속에서의 흥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내용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산수간, 산수 사이. 어쨌든 산과 물, 요건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은 어떤 곳? 속세와 대비되는 곳. 어쨌든 정계를 벗어난, 속세를 벗어난 그런 자연 속에서 바위 아래, 바위입니다. 띠집을 짓노라 하니까 초가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 속에 내가 초가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다마는 남들이 왜 웃어?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야, 고작 짓는다는 게 초가집이냐? 하고 비웃는다는 뜻이죠.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어리고 혀암은 밑에 뜻이 나옵니다.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좋고 어리석은 사람,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 부를까? 이거는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부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그래서 견문이 좋고 어리석은 사람, 이거 자기 자신 뜻하는 거라고 했죠. 어리석고 이 마음 좁은, 견문이 좁은 자기 자신의 뜻에는 이게 내 만족, 이게 내 분수에 맞는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굉장히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박한 삶을 모르고 속세에서의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비웃겠지만 내 가치관에 따르면 나는 이것에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 안분지족의 정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해도 거기에 족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은 이수에서도 굉장히 소탈하게 드러납니다.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란 뜻이에요.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바회는 바위죠, 바위. 여기도 바위. 여기도 바위지. 바위 끝 물가에서 슬퍼지는 실컷이란 뜻입니다.
실컷 논이노라. 논다 라는 뜻이죠. 그 남은, 연함은, 이거는 다른 일들. 내가 보리밥 푼나물 알맞게 먹고 이 자연이라 발끝 물가라는 자연 속에서 실컷 노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일들. 나머지 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나는 부러워한다는 얘기, 안 부러워한다는 얘기예요. 안 부러워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설이. 갑자기 내용 하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설이. 어쨌든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자기가 답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요. 나는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른 일들은 뭐냐면 속세 일이죠.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정치하는 거예요. 나는 한 자리 차지해서 정치하는 거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안빈낙도라고 해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는 거. 이 약간 좀 소박해도 조금 풍족하지 않아도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빈해도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삼수에 가면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는 지난번 뭐라고 했어? 산이라고 했죠.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이 삼수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이 삼수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던 이란 뜻은 그리워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워하는 이미 온다고 하는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저 멀리 산이니까 산 색깔? 저 멀리 산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산 바라보는 것이 내가 그리워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온다고 하는 반가움이 있어. 자, 사랑하는 여자 대 이 먼 산을 바라보는 일. 둘 중에 나는 뭐가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리워하는 님이 온다고 하는 반가움도 이 산을 보는 반가움만큼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반가움이 일이 크겠느냐라는 뜻이거든요. 일이 하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이겠는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안 보이려나? 여기도 설이에요. 고전 시간에서는 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꾸가 많은 것처럼 설이도 엄청 많이 나타나요. 말씀도 말씀입니다. 우음은 웃음이야. 말도 안 하고 웃음도 안 지어도 얘들아 산이 말하면 이상하지? 웃어도 이상해요? 어쨌든 내가 바라보는 이 산이 말도 웃지도 않아도 나는 못내 좋아하노라 여기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한다? 화자의 동사가 정확히 드러나요. 좋아한대요. 뭘 좋아해? 내가 그리워하는 님? 아니야. 요거 아니에요. 뭐? 요거예요. 산이 좋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 좋아요인 거죠. 자, 누고셔 라고 나오죠? 사수로 넘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요거 하나, 윤선도 만능 하나 끝낼 거예요. 문제풀이도 좀 하고요. 누구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누가 이거 삼공이라는 건 삼정승이야. 삼정승. 삼정승이 뭔지 아나요? 삼정승은요. 우리나라에는 영의정 있고 우의정 있고 좌의정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장관급들 3명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대통령 밑에 권력 가진 국회의원, 장관급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삼정승보단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렇게 나오죠. 만승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만승천자를 줄이는 말인데 만개의 수레를 부리는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개의 수레를 부리는 황제. 응?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지금 자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정승하는 벼슬 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나 봐. 자연이 더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야 국회의원 뭐 난 장관 이것보다 자연 속에 사는 게 더 나아.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나는 만개의 수레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황제. 결국엔 황제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나는 황제가 가진 그 권력보다도 여기 자연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은 그 무엇과도 속세의 가치, 아주 높은 가치라고 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로 헤어드는 생각해보니, 헤아리다라는 뜻 알죠? 이제 헤아려보니, 생각해보니, 후부허유가 낙도떠라는 야같다라는 뜻입니다. 후부랑 허유가 야같더라. 야같다라는 표현 언제 쓰죠? 뭔가 되게 얌체처럼 자기 이익을 잘 챙기는 그런 빠릿빠릿한 사람들 얘기하지. 그럼 소부허유가 누구냐? 이게 또 걸립니다. 몰라? 이걸 또. 자, 소부허유는 여러분들 소부허유의 고사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옛날에 중국 황제가 허유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중국 황제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황제가 생각할 때 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를 대신할 타기 황제감을 고르는데 허유라는 사람이 참 현명하고 괜찮다더라라는 말을 들어서 허유한테 갑니다. 근데 허유한테 자기가 왕 자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허유가 아유 진짜 내가 더러운 말을 들어서 에이 하고 그 앞에 있는 강물에 귀를 씻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소한테 물을 먹이러 온 소부라는 또 사람이 왔습니다. 왕은 가고요. 그 소부가 허유가 막 귀를 씻고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 허유가 이야기를 해줘요. 아, 내가 왕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더러운 소리를 들어서 지금 귀 씻고 있어 이러니까 이 소부라는 사람은 아, 그런 더러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씻은 그 물은 내 소한테 먹일 수 없어 이러면서 소를 다시 끌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부와 허유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 혹은 뭐 권력. 결국엔 속세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야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왜 정치에 욕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권력에 욕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왜?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로 자연이 좋다라는 거죠.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이거 숲을 임자고요. 천은 이 개울 할 때 그 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천은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서 이 한가롭게 흥취를 느끼는 것은 비길 곳이 없어라. 어느 곳에 비유할 데가 없다. 임천한흥.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노니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사수는 임천한흥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수도탐. 안빈낙도랑 써줬으니까 1수가 안분지적이었고 2수가 안빈낙도의 어떤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을 즐기는 거죠. 안빈낙도. 3수는 이런 거 무라일체라고 하죠. 무라일체.
우리가 어부사시사 할 때도 물화일체는 나왔습니다. 내가 저 산을 보는 것이 그리워하는 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말 안 해도 나는 제가 너무 좋아. 하나가 돼서 합일이 나는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임천하는의 성취를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내성이 내성이라는 건 진씨, 이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성을 얘기합니다. 나의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서 진짜 게으르는 건 아니에요.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겼대요. 인간 만사라는 건 이거 뭐겠어요? 그쵸? 이게 바로 권력, 정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만사, 인간 세상 속세의 일을 얘도 속세예요. 결국에는 속세 일을 하나도 안 맡겼다. 다만 다툴 사람 없는 다토리는 다툴이에요. 다툴 사람 이를 사람으로 바꿀까? 다툴 사람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인간만사 인간의 일은 뭐가 있어? 다툼이 많아요. 근데 나는 다툴 사람 없는 이 강산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귀에서 사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에 돌아왔다는 얘기죠. 자연의 뜻을 자연에 돌아와 거기에 자연에서 사는 것의 뜻을 두었다. 강산이 좋다고 한들 좋다는 좋다라는 뜻이죠. 좋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이렇게 나왔죠. 강산은 자연이에요. 이 자연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얻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럼 내 분수가 아니면 누굴까요? 누워있다는 건 그냥 편안하게 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사실 설이에요. 내 분수로 누워있겠느냐? 그럼 누구의 분수이겠어? 이게 다 임금님한테 가겠죠, 뭐. 옛날에 감사할 사람이 임금밖에 더 있겠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양반이었는데.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편안히 자연 속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마지막에 임금님한테 감사 표시하는 거죠.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나니까 임금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임금 은혜 찬양한다고 먼저 적어놓고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해올 일이 없애라. 아무리 갚고자 그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죠. 해도 해올 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임금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만응이란 건 자연에서 즐기는 이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나는 도와주겠다. 그래서 나는 정치나 권력 따위 욕심 없다. 이런 얘기들을 뭐 여러 가지 빗대는 표현들에 옛 고사, 소부, 허유, 고사까지 써가면서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에는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내용적인 측면을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측면 봐야죠. 지금 파란색 내용 했어요. 형식을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조는 이거 연시조지만 초장, 중장, 종장을 보면 현실과 속세가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속세가 현실이죠. 속세와 자연의 모습이 같이 함께 나오는데 결국에는 다 자연을 선택하거든요. 뭐 일수에서 보면 여기서는 일수에서 뭐예요? 남들이 막 뭐라고 해, 막 속세 있는 사람들이 비웃어하면서 현실과 현실 사람들과 자연에 있는 나의 어떤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요?
내 어리석은 나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내 만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수 같은 것도 보면 소부 허위의 고사나 삼공, 뭐 만승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삼정승보다 낫다. 황제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보다 자연이 더 좋다. 맨 마지막에는 항상 자연으로 귀의하는 것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모든 구조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자연 속에서의 삶이 이 부귀공명보다 낫다. 부귀, 돈 많고 공명,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 이게 뭐예요? 이제 권력을 쥐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이 더 중요하다라는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그래서 작가가 지향하는 곳이 바로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속세가 되겠죠. 속세. 그래서 여기서 좌절을 맛봤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속세보단 자연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윤선도의 많은 작품 전체는 정리를 한 거고요. 우리 그러면 이 뒤에 50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한 2개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상 특징 꼭 나오죠. 이게 고전시가든 현대시가든. 자, 1번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그럼 우선 의문형 문장이 쓰였는지 여기에서 만족감이 드러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본문으로 한번 봐보면 아까 서리 여기 있죠. 이게 의문 형태죠. 이게 여러분들이 1번을 답으로 고르기가 힘든 게 이게 현대에서는 물음표가 있던지 아니면 뭐뭐 하는가, 뭐뭐 하냐 이런 식이지만 이 고전에서 이 물음의 형태를 헷갈려서 잘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뭐 하냐, 냐로 끝나는 거 물음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얘 누웠느냐, 내 분으로 이렇게 누워 있겠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임금님의 능력으로 누워있는 거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는 그럼 만족감이 드러나느냐의 문제인데 얘는 만족감이 드러나죠. 이 시략. 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만족감?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겠죠. 나는 부러워할 거 없어. 근데 여기 누웠느냐에서는 요거는 만족감이 아니에요. 그냥 임금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은혜에 대한 보답,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물음의 형식은 있으나, 만족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 물음의 형식이 있으면서 만족감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이 황제가 누리는 것이 이만하겠느냐, 나 자연에서 누리는 만족감, 이거 나 못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맞네요. 1번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음성상징어는 한번 정리를 하면 음성상징어는 뭐예요?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얘기하는 겁니다. 음성상징어. 그럼 음성상징어가 그럼 있느냐? 뭐 졸졸졸 뭐 이런 거 없죠. 음성상징어 안 드러납니다. 청유형 어미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드러나지 않죠. 의지와 다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의지와 다짐, 자연에서 난 살 거야 이런 건데 우리 같이 자연에서 살지 않을래? 뭐 이런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없죠. 대상의 의인화 이거 보면
대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게 자연물밖에 없는데 자연물을 의인화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X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다음 동일한 식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이거는 반복법인데요.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하느냐를 파악해 보면 됩니다. 공간, 이 자연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게 있느냐. 시어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그런 걸 찾을 수 있겠어요? 없죠.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보다는 시어들이 다 달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에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이미 한번 정리했으니까 꾹꾹 봐도 되겠죠? 네, 적절하지 않은 거는 X 칠만한 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 건 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거 맞고요. 보리밥 분나무를 알맞게 먹는다. 검소함. 맞죠? 고기가 없잖아. 고기 반찬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는 거는 산수간은 이게 자연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한가롭게 시간 보내는 화자의 모습 맞죠? 자연에서 농사 짓는 거 안 하고 물가에서 놀고 있으니까 한가롭죠. 그 다음에 4번, 잠들고 혼자 앉아서 님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삼수로 가보면 이미 온다고 하는 반가움보다 뭐가 더 크겠다. 이거 산 보는 게 그 반가움이 더 크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미 오는 것보다 산 보는 게 더 좋아요. 산 보는 즐거움이 이미 오는 반가움만큼 반가움보다 더 커요.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을 그리워한다 요거 아닙니다. 포인트가 잘못됐죠. 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임 그리우는 그 마음보다 산 좋아하는 거 그게 더 크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으로 하면 됩니까? 4번으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 5번도 보면 이제로 헤어든 지금 생각해보니 소부 허유가 야같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연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소부 허유가 야가가지고 자연이 이렇게 좋은 줄 얘네들이 이미 알아서 정치 같은 거 안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원래 몇 개만 보려고 했는데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기억은 내 분인가 하노라. 그 다음에 육수에 내 분으로 누웠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요 기억은 주황색, 요 기억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자, 기억에서 이게 내 분인가? 잘못했다. 자, 안분지족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억은 이게 나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그냥 띠집 정도 그냥 소바집 짓고 사는 것이 내 만족 그 정도 사는 것도 내 만족감으로 여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처지에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니은에서 내 분 여기서 분이라는 것은 이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누워 있겠느냐 아니다. 임금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는 자연에서의 삶이 화자의 처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니은에서는 이 자연에서의 삶이 내 덕이 아니라 다 임금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죠? 적절한 거 고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맞는 거 하나 고르면 되니까.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건 맞는 내용 4개나 찾고 틀린 거 하나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원래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문제 보는 건 선생님이 본문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4번을 먼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4번 먼저 봐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 작품에 대한
정보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먼저 봐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형광펜을 하나 이쁜 걸로 해볼까? 보라색 좋아하니까. 만흥은 윤선도가 해남의 금쇠동이라는 곳에서 기거 살면서 지은 노래다. 윤선도는 이 정치 현실에서 잇따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한 거야? 현실에 대해서 번뇌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사는 거 진짜 맞는가? 그래서 뭘 해요? 자연지향 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대요. 자연지향 의식만 놔둬야 되겠다. 그러나 그는 자연에서 은둔하는 삶에 대해 경국 재미는 일찍부터 숭상한 바요. 세상을 등지고 은둔함은 본래 기약한 뜻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자연에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실에서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에 귀의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거할 때는 마땅히 세상을 잇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건 내가 자연 속에 있어도 계속 세상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흥에서는 자연지향 의식과 이 세상 있는 걸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경세지향 의식이라고 드러나죠. 요 두 개가 같이 드러나요. 자, 자연지향 의식은 자연 좋아요고요. 경세지향 의식은 나 아직 속세 버리지 못했어요. 이 속세를 버리지 못해, 정치를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임금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임금님 은혜 얘기 뭐하러 해요? 어차피 자연 속에서 이 땅 파먹고 살려면. 근데 임금님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정치에 미련을 갖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제1수에서 그 모르는 남들은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을 지향하려는 화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수에서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여도 여기죠. 여기죠. 내가 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지 남들은 몰라.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맞고요. 제2수에서는 그 남은 여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2수에서 그 남은 여남은 일들이 뭐였냐면 속세의 일이었습니다. 화자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속세를 부러워하지 않겠다. 2수에서는 뭐가 드러나요? 자연지향 의식이 드러납니다. 근데 설명에서는 자연에서 은둔하며 지내면서 경세지향 의식을 품게 되었다? 이건 아니지. 2수에서는 뭐예요? 자연지향이에요. 그러면 경세지향 의식이 드러나는 신학이 드러나는 이게 어디냐면 육수죠, 육수. 임금님 은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은혜를 갖고 싶지만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정치 현실을 내가 관심은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4번 남았으니까 같이 보면 3번에서는 자연의 삶에 대해 만승 이만하랴. 그러니까 뭐 황제가 가진 권력이 이만하겠느냐. 황제가 가진 권력보다 나는 자연에서의 삶이 더 좋다. 세속적 가치랑 비교해서 뭐가 더 커? 자연이 더 크죠. 그죠? 이건 뭐야? 자연지향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고 있다. 이거는 정치적 갈등으로 번잡한 다툴 사람이 없잖아요. 자연은. 그러니까 다툴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속세. 자연과 속세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정치적 갈등으로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자연지향 의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본문을 잘만 해석하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출결은 이 49페이지에다 내용 정리한 걸 출결을 할 거예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적었을 테고
이 49페이지 내용 정리한 거, 선생님이 해석한 거, 적어준 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49쪽을 찍어서 올리면 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